안녕하세요. 이번에 성공과 소통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기태라고 합니다. 우선은 성공과 소통 능력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서로 간에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성공과 소통에 대해서 과연 소통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 성공이 과연 소통을 잘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는 것인지, 성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소통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게 목차 5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의 역량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과 얘기하는 것, 사람과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대화와 상대방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5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5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 정도는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그냥 나와 너, 나와 그냥 당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서로 간에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들 또는 그거에 대한 진심,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크게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개인의 역량으로 사람을 상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림을 2개는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제일 큰 타임만입니다. 우선은 내 능력은 얼마나 될까입니다. 과연 내 능력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상대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1부터 100까지 셀 수 있을까? 또는 나는 1부터 1000까지 셀 수 있을까? 나는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나는 영업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마케팅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보여줄 수 있고, 나는 상대방을 몇 분 안에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상대방에게 나는 3분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분 만에 상대방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호감 가는 형에서는 3초 이내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초 이내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대신 그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이 첫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내 이 첫인상을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여러 가지의 역량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나는 1부터 99까지밖에 못해. 그러면 진짜 나의 상대방, 나와 반대인 사람은 진짜 1부터 98까지 그러니까 나보다 1개 또는 2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100가지 알고 있을 거라는 또는 나보다 모를 거라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내가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은 얼마만큼이며 내가 당신을 어떻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계신다면 다음으로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을 만났는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과연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나는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A1부터 또는 나는 어떠한 선물, 사은품, 아니면은 식기세척기 또는 그릇, 볼펜
연필 이런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은 볼펜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나는 연필을 구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상대방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또는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걸로 나는 그냥 끝낼 것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을까? 한 가지 목표죠. 뭐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설득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켄터키 KFC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1008번만의 도전으로 뭘 얻어냈죠? 그 안에서 투자라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알지 못하는 건, 내가 비록 못하지만 내가 이 한 단계 한 단계 늘어가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점차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능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만큼 아는가라는 거죠.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너 열심히 강의 잘한다며? 요새도 강의하고 다닌다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저 강의 한 30년 했고요. 요새는 또 어떤 A, B, C 강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는 어느 기업, 어느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게 듣고 싶어서 저한테 당신 요새 강의하고 다녀요? 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라는 거죠. 강의를 하고 다니면 어떠한 주제를 하는지 또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셔야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표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크게 가볼게요. 1 플러스 1은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1 플러스 1은 2죠. 왜요? 왜 1 플러스 1은 2죠?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 답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법학적 사고, 경영학적 사고, 물리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수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을 가지고 유추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까 요새는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어때? 그럼 뭐예요? 너 오늘 좋아 보여, 괜찮아 보여, 이뻐 보여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참 나 잘 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하죠?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를 했었죠. 1 플러스 1은 2다. 아니다. 차력과 차력을 가지고 또는 진흙과 진흙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1 플러스 1, 하나와 한 덩이를 합치면 뭐죠? 물리학적 사고를 갖다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딪혀서 4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나와 비슷한 학력의 소유자입니다. 또는 나와 이 분야에 대해서 경영이란 또는 경제란 또는 사회 또는 어떤 학문에 대한 부분에 같은 취미와 학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1 플러스 1은 2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1 플러스 1은
돌이 됐을 경우에는 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돌은 짝에 쪼개져 가지고 작은 일과 큰 일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될까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상대방과 어떠한 인식 수준에 맞춰서 그 주제를 이끌어가고 내가 당신을 만난 이유,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은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또는 내가 먼저 캐치하고 알아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식 수준을 얼마만큼 맞추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앉혀놓고 물론 요즘은 완전 많이 애들이 뉴스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앉혀놓고 야 오늘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요새 정치가 어떤데 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 요새 뭐 핵 문제도 있고 아니면 기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같은 20살, 30살, 40살 직장 동료 또는 나와 연관선상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고 중요하고 뭔가 상대방이 모르는 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같이 이끌어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나는 왜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플러스 1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2야. 우선 수학적 사고로 봤을 때 2야. 법학적 사고를 봅니다. 법과 법 또는 나는 한 개의 죄와 한 개의 죄, 살인죄와 폭행죄를 저질렀어. 그랬더니 뭐야? 살인에 대한 경합이 된다라는 거죠. 묶여서 큰 죄에 하나를 벌을 받아. 그럼 뭐야? 1 플러스 1은 그냥 그 일 중에 큰 일이 되는 거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떠한 얘기를 굳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언제까지? 마지막 내가 이 자리를 뜰 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과 내가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과 다가갔을 땐 그것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상대방과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 난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랬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한 가지 실수를 하시는 게 있죠. 뭐죠? 해주세요. 계약 찍어주세요. 난 이것 때문에 왔어요. 아,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거 뭐야. 나한테 그냥 뭐 판매하러만 왔나? 계약하러만 왔나? 이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계약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은 누구 할 것 없이 동등하다라는 거죠. 나도 사람이고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먼저 당신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영업, 계약에 있어서의 마인드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인정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먼저 인정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것은 이제 스킬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먼저 당신을 인정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나는 당신,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우리는 동등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의 추구 또는 당신에 대한 인격적인 삶, 이런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것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구나. 당신도 그랬군요. 라고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이 나는 한편으로는 인정을 하고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동정심일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가가기보다는 나의 진심을 담아서 내가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면 나는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비슷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담아놨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것이 생리적인 욕구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지금 해결을 해야 돼. 뭐죠? 먹고 자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안전입니다. 나는 건강해야 돼. 나한테 문제가 없어야 돼. 내 주변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애정과 공감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뭐 프렌드십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융통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인정해주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상대방 또는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얼마만큼 대우하고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메슬로우의 다섯 가지의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우선 제일 마지막 단계 전인 단계인 존경의 이 욕구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나는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야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최고의 단계는 내가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어.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몇 단계인지는 굳이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하고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주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존중받지 못한다라면 또는 내가 먼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면 상대방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강연을 해야 되거나 라는 경우 내가 원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주고 요구하고 라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하게 됩니다. 저는 심리학 관련된, 경영학 관련된 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는 먼저 들어줘야 하고, 이해해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제가 이제 아는 모든 책들은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나만? 왜 이 책은 상대방은 보질 못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얘기를 할 때 큰 트러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끔 해주고 상대방도 얘기를 할 때 내가 기다려주는 형식이 나온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만 본 그 책에서는 저는 항상 듣기만 하고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나만 알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또는 나랑 같이 시작하는 사람, 나를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면 과연 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과 같이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나와 상대방, 나와 계약자, 나와 고객, 나와 어떠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직장 동료, 나와 내 부하 직원들까지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나만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 혼자만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겠죠. 집에 혼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다 오픈돼야 됩니다. 공유돼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경영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어떠한 계약을 하고 상대방을 만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왜 만나죠? 나와 같은 공감, 내가 힘들고 있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상대방과 하고 싶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나 혼자 알고 있고 나 혼자 하게 되면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나 혼자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요새 들어서 영업 실적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 상대방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러면 어떡하죠?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고민을 해요. 나에 대한 비판이 뭘까? 왜? 말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한 뭐죠? 안 좋은 소리가 날까봐도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조언, 조언이라고 하면 되게 큰 거죠. 공유 또는 나에 대한 힘든 것을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것부터 나는 상대방과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과 같이 하고 싶어하는 내가 A라는 물건을 상대방과 같이 팔고 싶고 상대방에게 팔고 싶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나는 A라는 물건을 가져와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는 되게 정말 좋아. 좋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래? 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해. 또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가고 싶어 하는데 야,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목적에 있어서 당신 또는 내 부하 직원 해와. 해오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잘못했잖아. 센스가 왜 이렇게 없어? 어떻게 하면 되잖아. A처럼 해야 되잖아. B처럼 해야 되잖아. 들여쓰기를 해야 되잖아. 내어쓰기를 해야 되잖아. 계약서에 있어서 줄관객이 높아야 되잖아. 이러한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 내 직원 또는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힘들다. 어렵다. 또는 내가 가져가서 뭐예요? 제가 해가져가서 뭐예요? 해서 가져가면 이러한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고 큰 틀, 왜?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오탈자 찾아내고 하는 부분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직원들도 할 수 있거든. 옆에 있는 직원들께 할 수 있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먼저 큰 틀, 목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와 방향을 같이 공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와 상대방이 원하는 목표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나는 영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 나는 영업에 대해서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회사를 큰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고 싶어. 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과 나는 지금 되게 집이 어려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할 것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그냥 이 자리에 뛰었어. 나는 이렇게 돈만 벌면 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둘이 만난다면 과연 어떠한 효과가 나올까요? 아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원하는 목표, 뭘까? 우리는 회사를 발전시키자. 또는 우리는 부자가 되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유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시작해야지만 그것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잘해와, 어떻게 해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보기 좋게 해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 좋게 해와. 자, 우리는 오늘 성공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센스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사회 초년생 또는 지금 맞는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누구나 사람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이 다른데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춘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 혼자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화의 상대방은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도 사람이고요.
집에 있는 가족들도 사람이고요. 이걸 보고 있는 당신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옆에 있는 것도 사람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막 넣어놨습니다. 뭐 체조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 사람입니다. 하나의 그냥 남 모르는 이라고 요즘 최근 들어서 사람들 각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우를 해주고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선거제도가 발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백인 남성에게만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흑인 남성, 그리고 백인과 흑인에 대한 여성에게 선거권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과거 옛날 진짜 언제 고조선 시대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던 여러 가지 있는 과거 시대에서는 뭘 했죠? 계급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계급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 하나의 뭐 직원, 이런 게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거나 내가 어떠한 상대방과 다가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두렵거나 당연히 두렵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얘기를 할 줄 알아. 내가 충분히 마스터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거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뭐다? 상대방도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같이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내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영업에 있어서는 이 직장 상사와 집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상사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내 고객 커스텀 고객이죠. 근데 이 제1차적인 고객들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1 플러스 1 두 번째 말씀은 1 플러스 1 중에서 그것을 돌을 충돌시켰을 때 그 돌이 만약에 돌이라면 그 돌이 빵 하고 나온다면 딱 2개가 되는 게 아니고 3개, 4개, 5, 6개, 7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수 있었을 때 상대방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같이 이뤄냈을 때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일이 되고 더 빨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못하고 있는 일은 상대방은 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A라는 물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있어서 이제 차를 구매하는 일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 영업사원들이겠죠. 저한테 이제 차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합니다. 또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도로교통법이 어떻고 저쩌고. 차에 대한 영업에 대해서 어떻고 저쩌고. 차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차 되게 좋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스마트 센서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뭐가 하죠? 판매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사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차를 판매를 하러 왔는데 이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어딜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될까라는 생각을 나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과 사람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할 수 있으세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다 끝내고 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와 모두 같이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존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 행동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만나면서 항상 이거면 됩니다. 저거면 됩니다.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고객을 상대하는 또는 상대방을 상대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것은 내 몸에 배인 습관이다라는 거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고쳐야 될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보유하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 또는 더 좋은 것을 얘기해준다라고 하면서 다가가시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